안녕하세요. 내가 아닌 뇌가 공부하게 만드는 처음 들어보시는 전혀 새로운 공내환의 학습법.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다고 믿었었죠. 근데 사실은 공부의 주체는 우리의 무의식 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무의식 뇌가 공부하도록 만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공부 효율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까지처럼 애쓰고 힘들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아주 쉽게 그리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글을 읽기 시작하면 책을 읽으라고 했고요. 책을 읽으면 시험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에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늘 글을 보고 공부를 하지만 어떻게 글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혹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시나요?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그죠? 누구나 책을 읽고 누구나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글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의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맞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습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 학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가 하는 것이 학이고요. 습은 보거나 들었을 때 저절로 생각이 나는가 이것이 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이해는 되죠.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글이나 글을 듣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 저절로 어떤 생각이 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우리가 고득점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공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학까지만 갑니다. 즉, 보거나 들으면 알기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즉, 습이 부족한 상태의 공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책이나 좋은 선생님이나 뭐 좋은 인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학과 관련된 것이지 습과 관련된 것, 즉 저절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이든 영어든 뭐 또는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에서 쉬운 문제가 있죠. 자, 이 쉬운 문제의 정답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보통은 생각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 더하기 1은 자,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답이 2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답이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이 나버렸다는 거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나버렸다는 거죠. 내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문제는 정답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는 것일까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즉,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쉬운 글은 이해를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지만, 자, 보세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자, 이 글을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나는 사과를 먹었다라는 글을 보는 순간 이해가 끝나버렸죠. 즉, 이해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 그렇다면 어려운 글은 이해를 안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글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쉬운 문제의 정답은 생각이 나고 어려운 문제의 정답은 생각이 안 나고 쉬운 거는 저절로 이해가 되고 어려운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공부는요, 생각한다가 아니고 생각난다이고요. 이해한다가 아니고 이해된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뇌는 있잖아요. 주의가 향하는 대상의 정보를 처리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각난다에 집중하면요, 생각한다에 집중하면요, 우리 뇌는요, 생각이 나는 것들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된다를 버려버려요. 즉, 우리가 공부를 생각한다, 이해한다라는 관점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공부를 주도하는 생각난다, 이해한다가 버려져 버리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소크라테스가요, 2000년, 2500년 전에 나는 어떤 누구에게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단지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그뿐이다. 자, 공자님께서는요, 고민하지 않는 학생은 나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발전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두 분의 말씀의 공통점은 뭘까요? 잘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학생이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관심이 있어야 되죠. 즉, 스스로 생각하는, 그죠? 자, 그런데,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르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관심, 즉, 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무의식 뇌를 작동시키는 열쇠예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주의가 향하는 대상의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즉, 주의가 향하지 않으면 우리 뇌에 즉, 기억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수백 번도 더 지나다닌 집 앞 가게 이름 10개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는요, 주의가 향하는 대상의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즉, 집 앞의 가게들을 수백 번을 지나다녔지만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분이면 다 외울 수 있는 가게 10개의 이름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즉, 관심이 없으면, 즉, 주의가 향하지 않으면요, 우리 뇌에서는 저장이라고 하는, 즉,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하고 스스로 공부를 할 때를 비교해 보면 수업을 들을 때는요. 우리 뇌가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즉, 근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즉,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업의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정의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즉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뇌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할 준비를 하고요. 기억을 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난다, 이해된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공부의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학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수학이 30점에서 40점 되었는데 6개월 뒤에 수학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아요. 자, 이 학생이 하나의 문제집으로 10회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 한 권을 세 번 풀 때까지는 한 문제도 더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즉, 처음에 안 풀렸던 문제는 세 번을 봐도 안 풀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4회에서 6회를 이제 정답을 보면서 공부를 했더니 6번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6번째까지 보고 문제집 푸는 걸 중단하고 다른 문제지를 풀어봤는데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원래 계획대로 7회에서 10회를 더 풀게 됩니다. 동일한 문제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 위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입학 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고1 말에 수학이 30점, 40점이었던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요. 처음 문제를 푸는데 제가 수학 성적이 보통 30점대, 40점대여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점수가 30점, 40점이니까. 그런데 자, 오른쪽 위에 사진 보겠습니다. 6번쯤 풀다 보니까 저도 문제가 거의 다 풀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거의 다 풀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은 여기서 공부가 끝이라고, 자, 이제 이 문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왼쪽 이제 10회를 계속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한 권의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쟤 미쳤다고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학생이 왜 6개월 뒤에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게 됐을까요? 자,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책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참 보다 보면 이제 아는 건 없는데 무엇을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제 보면 아는 상태가 돼요. 즉,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보통 공부를 멈추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를 보면 6회독 정도를 했더니 대부분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에서 보통 공부를 멈추고 다른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까지. 그래서 이 학생이 1등급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게 수학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모르는지 알 때는 알지만 문제는 여전히 안 풀리죠. 그런데 그 한 문제가 처음에 5분이 걸리다가 반복을 해주면 3분이 걸리다가 2분이 걸리다가 1분이 걸리다가 30초 만에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그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복을 더해서 30초 만에 그 문제를 풀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던 부분은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천천히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점수 또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까지 봤으면요.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까지는 조금만 더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서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겁니다. 자,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웰르 실험이라고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보다 풀어놓은 예제를 많이 읽어본 학생들의 성적이 높았다는 논문이 1985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심리학자와 미국 인지학자가 대규모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중국 중등 과정 수학을요, 3년 정규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과 학생들과 2년 동안 풀어놓은 문제를 읽기만 한 거죠. 그랬더니 1981년 중국 전체 일제고사에서 3년 정규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81%가 통과가 됐는데
2년 동안 읽기만 한 학생들은, 즉 1년을 공부를 적게 하고도 87%가 통과가 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공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읽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놀랍게도 수학 공부를 1년이나 적게 했는데도 통과율은 더 높았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 영어에서 영어가 중요할까라는 제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이상하시죠? 자, 중학교 영어는요, 사실은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는 영어 지문과 한글 해석을 가지고 있고 문법도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냥 암기만 잘해도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가 보통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가 되죠. 근데 이때 영어가 확 변하게 돼요. 자, 고등학교 영어는요, 글을 읽어낼 수 있는가 또는 비문학 글을 다룰 수 있는가를 물어보죠. 자, 보세요. 자, 이것이 24년 수능 영어 33번 영어 지문의 글을 한글 해석을 어, 한 것인데요. 자, 이 글을 읽어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 영어가 영어의 문제일까요? 자, 여기서 제가 고등학교 영어에서 영어가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요. 자,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영어 실력이 좋다고 해서 이 지문을 읽고 이해가 될까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는 사실은 영어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 과탐, 사탐, 여기에도 전부 비문학 영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겁니다. 영어에서도요, 당연히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가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우게 되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다져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어, 문법, 독해, 뭐 라이팅 이런 것들 연습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글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글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해서 이런 글들이 쉽게 이해가 읽고 바로 이해가 되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저절로 생각나는 단계, 즉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어지고 저절로 정리되어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즉 자동화라고 하는 단계가 그 단계인데요. 글을 읽었을 때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시중에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걸 보면요. 여전히 단어, 문법, 독해를 하고 있어요. 단어, 문법, 독해를 해가지고는요, 이런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결코 이를 수가 없어요. 즉, 지금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영어, 고등학교 영어를 보면요, 즉,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 그죠?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면 알죠. 또는 해설을 보면 알지만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읽어서 저절로 이해되는, 즉 자동화 단계에 대한 훈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종종 이 자동화 단계에 대한 거를 설명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도 정확하게 훈련 절차를 제공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을 읽고 이해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화 단계, 즉 기존의 단어, 문법, 독해 공부가 아닌 자동화 단계를 가야 되는데요. 이 단계에 대한 공부법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통해서 이 자동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상당히 좀, 그 손해가 많은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학생은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지나간 친구인데, 이 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이 50점대 정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자신의 뭔가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 고성덕 변호사의 십회독 학습법을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도 십회독 학습법을 해봐야겠다는 생각하에 시도를 하는데, 자, 오른쪽 위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만 놓고 책을 읽기 시작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를 십회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읽기 시작하면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그 상태에서 글을 읽어 나가기가 상당히 고역스럽죠. 어쨌든 이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왼쪽 밑에 보겠습니다. 오해독 정도까지 하면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서 한 덩어리로 붙어서 재구성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읽기의 비밀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은 그냥 읽기만 한 것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오해독이 되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재정리, 재구성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을 누가 했을까요? 자, 이 학생이 5번 읽는 동안에 책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정리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읽기만 했을까요?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책의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재정리한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무의식내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겠습니다. 7회도까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을, 무슨 얘기냐면요. 교과서에 표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글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글과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네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도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예상했고, 그것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2학년 중간고사에서 전교 2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회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 10회독은 7회독과는 좀 달라요. 자, 왼쪽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 시간에 머릿속에서 펼쳐볼 수 있을 정도로, 즉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10회독을 하는 동안에 뭘 했을까요? 사실은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회독에서의 재구성, 7회독에서의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10회독에서의 책을 펼쳐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학생이 뭔가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뇌가 무의식 뇌가 이 작업들을 5회독의 현상, 7회독의 현상, 10회독의 현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앞에 수학 38점 받았던 학생이 6개월 뒤에 모의고사 1등급이 되고 서울대학을 가고, 수학 50점대 받던 학생이 해독학습법으로 전교 1등이 되고 연세대학을 가고, 자, 공부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언제든지. 자, 첫 번째,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멈추죠. 그리고 좀 더 가야 돼요. 어떤 단계까지? 저절로 생각이 나는 단계까지. 자, 그래서 이 4단계를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공내안의 학습법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공부와 관련된 책은 웬만하면 다 사서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다 읽어보다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공부를 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암기하려고 노력해라라는 글은 단 한 자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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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라. 이렇게 나와요. 즉, 읽기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정독을 시작하죠. 정독을 하면은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번 더 공부에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공부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 소크라테스나 공자님도요, 관심이 없는 학생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대과학, 뇌과학에서 보니까요, 관심을 가질 때 우리 무의식 뇌가 저장을, 즉, 기억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한다, 이해한다가 아니고요, 생각난다, 이해된다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한다, 이해한다에 집중하면 우리 뇌는요, 생각난다, 이해된다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공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해나 암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빠르게 반복해주면 돼요. 자,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생각나는 거, 이해되는 거에 집중하면서 빠르게 반복한다. 이 공부는 어려울 수가 없죠. 그런데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암기하려고 하고, 반복 안 하고, 관심 없는 공부는요, 효율도 낮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내아 뇌는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의 약자고요. 뇌가 공부하게 하면요, 공부는 너무 쉬워집니다. 내가 할 거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사 박사를 했고요. 그냥 제 전공은 아닌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계속 보다가 보니까 뇌과학의 연구 결과와 공부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비교하면서 관찰한 지가 한 뭐 벌써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1997년도에 공부를 하다가 문득 책에 있는 글자가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원리가 뭘까? 왜냐하면 책과 나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질까 하는 게 갑자기 궁금해졌고, 그 궁금증이 한 20년 이상을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해결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공내안의 학습법,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 라는 공내안의 학습법으로 지금까지 벌써 10년 이상 수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음,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시겠지만 공부를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